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영상의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세월호 대 천안함.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천안함에 대해서 혹은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차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일하다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서울 광화문에 가보면 세월호 기억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 조사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철거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철거를 집행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하는 일을 중단한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죠. 제 주변에 직접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없는데, 제가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인천에서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전방으로 출동 나갈 때 세월호를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가 좀 낯설지 않고 굉장히 저한테는 친숙한 배이기도 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갔었던 배였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충격이 굉장히 있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절한 마음, 특히 첫째 딸 수아를 낳고 나서 학부모 입장이 됐다 보니까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세월호가 이제 좀 지겹다, 그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수학여행 가서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오히려 천안함 승조원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호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군으로 복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배를 타고 근무했었을 때 천안함 그 희생자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승조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연평해전 때 참전하셨었던 분들과 또 함께 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천안함이 또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군 생활하고 1년 9개월 동안 배를 타면서 거의 매달 한 번에 한 번씩은 그 천안함 파편들을 봤었기 때문에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해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세월호도 남 얘기 같지 않고 천안함도 남 얘기 같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어떤 토크의 전반적인 흐름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영국의 데이비드 애튼버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국의 아카데미 필름상도 수상하시고 BBC에서도 이 자연 다큐멘터리 쪽에서는 거의 뭐 넘버원 쪽에 인정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다 보니까 실험 같은 것도 많이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커다란 항아리 안에 검은 개미와 불개미를 각각 100마리씩 넣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둘이 영역 다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울 줄 알았는데 얘네 둘이 전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험을 주최하는 사람이 개미들이 들은 항아리를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흔들고 났더니 이 검은 개미와 불개미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불개미는 검은 개미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검은 개미는 불개미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정말 뼈 때리는 한마디가 뭐냐면, 누가 그 항아리를 흔들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 항아리를 흔들었는가. 저는 이 세월호 그리고 천안함 정말 둘이 막 많이 싸우거든요. 더 넓게는 보수, 진보 이 진영에서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을 물러나서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둘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봅시다. 천안함이 사실 저는 이제 천안함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실제적으로 그 천안함을 계속 지켜봤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천안함이 미사일을 맞아서 두 쪽으로 조각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북한 소행이든 미국 소행이든 저는 이제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파편이 찢어나가는 부분은 어뢰를 통해서 맞아서 찢어진 흔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부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 배 안이 검게 그을렸어야 됐고, 만약에 바닥에 있는 돌에 좌초가 됐다고 그러면은 이 옆으로 길게 찢어져야 되는 거지 위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찢어진 방향이 밑에서 뭔가 충격이 있어서 들렸다가 내려오면서 찢어지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옆으로 찢어지는 그런 흔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사일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보 쪽에서 비판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은 만약에 북한이 정말 썼다라고 한다면 경계 근무를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경계 근무에서 실패하는 거는 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정말 책임을 무한 책임으로밖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해군에서 이제 장교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그 반잠수정을 타고 미사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나 장비가 있다라고 해도 그 반잠수정이 그 조류를 타고 엔진을 끄고 미사일을 쏘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 배에서 미사일을 감지하거나 그 잠수정을 감지하는 걸 이제 소나라 그러거든요. 그 소나가 엔진 소리, 그 파동에 따라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를 딱 켜고 뭐 돌고래 울음소리라든지 무슨 소리라든지 그 소리의 음파에 따라서 저쪽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엔진을 끄고 조류를 따라서 내려와서 미사일 쏘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잠수함을 잡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이 단순히 미사일을 맞아서 경계 근무를 실패했다, 굉장히 큰 잘못이긴 하지만 잠수함이라는 특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북한 반잠수정이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천안함 승조원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막 왈구왈구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게 좌초돼서 죽었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쏴서 죽었든지 어쨌든 그분들은 그 야심한 밤에 정말 자기의 가족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미사일 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꿋꿋하게 바다를 지킨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거죠. 물론 경계 근무에 실패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경계 근무를 섰었다라는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계를 쓰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인정하고 그분들의 명예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는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그 작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월호에 대해서도 뭐 이제 좀 그만해라, 너무 지겹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 오늘 봤던 그 뉴스만 봐도 세월호 기억 공간을 이제 철거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엄청 많은데,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결정이 된 거는 그 조타사가 잘못했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왜 그 배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전복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났게 됐는지, 그리고 또 제가 해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참모총장이 그 배를 구조할 수 있도록 통영함을 참모총장이 승인을 해줬는데 그 참모총장 그 윗선에서 그걸 막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막게 되었는지, 왜 출항을 하지 않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배가 과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전복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또 어떤 뉴스에 보면 그거는 사실 세월호가 과적이다 아니다 막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과적인지 과적이 아닌지, 만약에 과적이 맞다면 사실 저희가 또 해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항하기 전에 저희 해군에서도 그 배의 그 홀수선을 확인을 해서 이 배가 지금 출항할 수 있는 무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매번 해야 돼요. 민간 배도 저는 똑같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과적이었다라고 하면 그 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시켜준 사람은 누군지, 그 어느 선에서 그거를 출항을 시킬 수 있도록 오케이를 해줬는지, 만약에 과적이 아니더라면 그러면은 무게 때문에 배가 크게 돌아서 전복된 게 아니라면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게 됐는지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나 어떤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7년, 8년, 9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죽게 됐는지. 만약에 제 딸 수아가 그렇게 죽게 됐으면은 그냥 이제는 죽은 존재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떠나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딸이 왜 어떠한 이유로 죽게 됐는지, 그렇게 어떻게 허망하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진상 조사에 대해서. 그게 뭐 7년이 됐든 8년이 됐든 9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진전이 없으니까 아직도 세월에 매년 팽목항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들이 있고, 심지어 그 광화문에다가 그 기억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고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공간까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면 천안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세월호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고 공격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랑 같은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잘못됐어,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월호든지 천안함이든지 이 항아리를 도대체 누가 흔들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를 흔들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안함에 대해서 그 장병들에 대한 명예와 그리고 적절한 보상,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지를 한 축에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진상 조사가 조금 더 진전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너는 맞고 얘는 안 돼, 혹은 얘는 맞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얘도 해야 되는 거고 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이 항아리를 흔들면서 서로를 싸우게 함으로 뭐 이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무엇으론 간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고 이간질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와 천안함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이간질시키고 이 사람들이 속한 항아리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장병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아들, 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들을 마음껏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옆에 항상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싸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입장에서만 싸우고 있는 행색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일로 우리가 싸울 게 아닌데.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나요? 어쨌든 사실 저는 제가 배를 탔던 경험이 있고 해군으로서 복무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세월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둘 다 이해되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에 속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미지뜨끈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 발짝을 물러나서 이 둘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 이들이 속한 이 사회, 이 항아리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얻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샬롬을 파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제 생각에 대해서 또 뭐 반대하실 분들이 있고 또 엄청나게 악플이 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싸우지 말자. 서로가 싸우지 말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고 서로가 정말 치료돼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하고 정말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자라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시고 화평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되게 민감한 주제로 저 스스로가 되게 좀 격앙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좀 덜 민감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